화가의 익숙한 손끝에서 부드럽고 온화한 그림이 완성되어 갑니다. 삶의 연륜이 무르익은 나이, 예순을 훌쩍 넘기고도 은은한 먹향과 함께 일상을 보내며 작품을 토해내는 문인 화가 소재 박춘묵 화백. 그림과 글씨, 그리고 시까지 다양한 분야를 조화롭게 넘나들며 그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해온 화가의 진중한 인생을 만나봅니다. 여수시 소호동 작가의 작업실. 길을 오가는 누군가와 소통하기 위해 작가가 써내려간 글이 따뜻한 느낌을 전해줍니다. 바다를 사랑해 바닷가에 터를 잡은 지 10여 년. 평온함과 고요함을 즐기며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소재 박춘묵 화백은 누구나 인정하는 문인화의 거장입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휴머니즘, 인간에 대한 그 정서 이런 걸 잘 끄집어낸다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글을 쓰고 그림을 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좀 보통 그 화가들하고는 좀 틀리죠. 보통 화백들은 뭐 산수화를 즐겨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시, 서, 화를 다 아울러서 하기에는 좀 힘든 감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선생님 작품은 현대인들에게 좀 그 경전처럼 읽고 되새기고 할 수 있는 아주 그런 힐링 작품이 될 수가 있죠. 항상 발전하시는 모습을 봤었을 때 정말 대단하시다. 저는 옆에서 너무 지켜봤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하시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사색하시고 그런 글들을 쓰신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인간 승리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대에 고향 순천을 떠나 서울로 올라간 소녀는 갖은 고생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20살 중반 무렵이 되어서야 비로소 마음에 품었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로부터 4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그는 그림에 대한 애정을 마음에 품었고 예술가로서의 열정을 불살라왔습니다. 그 시절엔 누구나 그랬듯 넉넉지 못한 가정 형편 때문에 생계를 고민해야 했던 젊은 화가는 제대로 된 그림 수업을 받을 수도 없었죠. 하지만 사물을 바라보는 통찰력과 그림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그는 남들보다 적게 자고 남들보다 몇 배로 노력하며 그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 갔습니다.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행복했던 청춘의 지독한 열정이었죠. 내가 그림을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다 버리고 가서 저 지금 절벽에 떨어지다가 넝쿨 잡았어요. 이것이 붓입니다. 이 넝쿨을 잡고 놓으면은 나는 죽습니다. 해가지고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잔 것을 한 4년간 했고 그 뒤에 거의 10년간 4시간밖에 안 자고 45, 6세까지는 5시간 넘어 쓴 적이 없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몸을 좀 혹사한 것이 내가 이제 몸이 많이 이제 좀 힘이 들어가지고 몸도 많이 아픈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후회되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뭐 천부적인 재질을 탔다는 둥, 뭐 해군이 좋다는 거지만은 노력의 결과이지 아무리 천부적인 재질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노력을 게으르면은 이룰 수가 없죠. 타고난 재능과 지독한 노력의 결과로 국전에서 4차례의 특선과 입선의 영광을 아는 화가는 미술계에서 주목받는 화가로 떠올랐고 수십 차례의 전시회를 통해 대중과의 만남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 동안 작품 활동을 하면서 화가는 한 가지 장르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즐겨왔는데요. 구상과 비구상이 어우러진 채색화, 인체가 가진 곡선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누드화, 자연에 대한 애정이 깃든 산수화 등 다채로운 한국화의 영역에 도전해 나름의 화법을 구축해왔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그 기존 화단을 쫙 정식으로 밟아갖고 유학을 갔다 오고 해갖고 이렇게 했다면은 이런 색깔이 절대 못 나옵니다. 선생님이 그저 가난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고 너무 모슴살이도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은 지게질도 해가면서 그 선생님의 자연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흙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지게를 지면서 자연을 바라보고 그 이제 선생님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기억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발효가 된 것이지 선생님이 이제 와서 뭐 뒤늦게 와가지고 막 깨달아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서울에 올라가지고 아까 조금 얘기했지만 험한 일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그 최하 사람들 또 그 고생해가는 거 그런 일을 하면서부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지금 뭘로 나오냐 그러면은 글로 나와요. 시에도 나오고 그 모든 말들이 그런 일 과정 흔대서 전부 얻어지는 것들이에요. 고생을 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교과서에서 얻어 들으면은 남이 했던 말밖에 더 할 말이 어려워져요. 우리가 어떤 고통들은 자양분이지 그것이 독이 아니에요. 정말 그림이나 글이나 다 영향 끼칩니다. 은은한 차맛을 사랑하는 화가는 사람들과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를 즐겨합니다. 젊어선 지독한 고독을 느껴야만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생각에 외로움을 자처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삶의 연륜이 쌓이면서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얻는 즐거움을 알게 됐고요. 작가가 오랜 작품 활동을 하며 얻은 깨달음을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고 싶은 마음도 갖게 됐습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 인간에 대한 사랑이 깊어진 그의 얼굴에 편안한 미소가 번집니다. 환자를 다루듯이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은 이 부분이 아프구나, 이 사람은 이 부분에 이 말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것은 뭐 어떻게 공부를 한다고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 난 아까 부통이라고 말을 했는데 붓에 대한 그 통함,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세상 들여다보기를 통해서 선생님이 갖고 있는 아주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한 그런 장점이지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그 참 언어가 통하고 말이 통하고 온다는 것이 오면 올수록 선생님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다. 만나 뵐 때마다 새로움이 끊임없이 흘러나오셔요. 그래서 당뇨를 앓으시고 산책도 많이 하시고 또 사색을 또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저번에 일찍 깨달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미련이 없으니까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베풀면서 살 수 있고 그런 거죠. 화가는 지금까지 4권의 서화집을 출간했습니다. 그림 작업 40년의 기록이자 세상을 향한 작가의 외침이 담긴 작품집에 화가는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일상에 지칠 때면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새롭게 시작할 에너지를 얻는답니다. 부드러운 터치가 돋보이는 박화백의 작품은 오래도록 음미하고 바라보게 되는 은근한 매력을 가졌는데요. 먹과 붓이라는 지극히 담백하고 간결한 도구를 통해 누구보다 깊게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아냈습니다. 어떤 생각을 내가 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없고, 만약에 꼭 굳이 말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질서를 지켜가면서 아름답게 살아갈까? 내가 한 말이나 글들을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자꾸 내가 그 에너지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낮게 받았다면 그것을 지금 후세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읽어보고 자기의 자세를 바르게 세울 수 있고 또 보람되게 살고 질서를 지켜서 건강한 삶을 산다는 데 일조를 했다면 그게 굉장히 큰 보람으로 내가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와 배려를 많이 생각을 하면서 쓰는 시예요. 그림으로 담을 수 없는 건 글로써 풀어내는 재주를 가진 박춘묵 화가. 시는 박화백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또 다른 매개입니다.
10여 년 전 등단한 그는 올봄 시집 바람의 길을 출간하며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했습니다. 눈에 무리가 와 그림을 그릴 수 없던 시기에 육체의 고통을 이기며 써내려간 시에는 인생의 갖은 역경을 견디며 얻어낸 삶에 대한 통찰과 자연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글을 보면은 내용은 너무 전달할 거 없어요. 그러나 글의 선과 구성이 재미나다고 그래요. 글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습니다. 보여주고 싶다 이게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 캘리그라피 연구하는 사람 많아요. 방송 프로 그 자막 그 타이틀 있잖아요. 그걸 캘리그라피로 쓴 게 나오거든. 그런 거 보면은 어떤 것은 정말 맛있다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썼다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괜한 의무 같은 의무는 아니겠지만 그런 게 느껴져요. 내가 꼭 요 부분은 내가 이걸 좀 열어놔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요. 글의 맛을 살리는 아름다운 글씨를 쓰는 것도 박화백의 능력인데요. 쉽게 써내려간 듯 하지만 강약을 조절해 부드럽고 유연하게 이어진 서체는 글의 여운을 남겨줍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평생이었고 누구나 인정하는 한국화의 대가지만 못다 이룬 것이 있어 마음이 바쁜 그입니다. 이제야 뭐 좀 알 것 같은데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내가 좀 가보고 싶은데 힘이 좀 딸려요. 굉장히 아쉽죠. 어제 그렸던 그림을 오늘 못 그려서 아쉬운 것이 아니라 어제까지 그려왔던 데에서 이게 아니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유년 시절 가난의 기억과 경험은 인생의 자양분이 됐고 그 누구보다 노력하고 자신을 단련해온 시간들 속에 작가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아도 될 나이지만 여전히 붓을 잡고 세상을 향해 무언가를 외치고 싶은 박춘묵 화백. 그의 붓끝에서 태어날 새로운 작품이 기다려집니다.